여하간 정말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뭐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네. 이제 요거는 짚고 넘어가 보죠. 요게 이제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 네. 저는 아직까지는 큰 영향은 없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 여부인데 이게 지지층 판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저는 맥시멈 5% 이내라고 봅니다. 맥시멈. 맥시멈 5% 이내다. 예. 저기 플러스 뭐 대봐도 5% 이내. 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큰 어떤 유의미한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은 솔직히 좀 화나게 했어요 국민들을. 맞아요. 예, 이게 문제예요. 네. 중도층 일부 표가 빠져나간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한덕수가 그걸 받아서 김문수하고 단일을 한다. 이 그림 아닙니까? 맞아요. 정체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그 흐름이 나오느냐? 근데 전혀 잡히지가 않아요. 그렇죠. 잡히지가 않고 옛날에 그 노무현 후보가 정몽준한테 심야에 배신당하고 오히려 표가 더 결집했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계속 순환을 받고 당하는 거에 대한 화를 낸다 국민들이. 왜 공정하게 게임 안 해? 왜 신사답게 안 해? 네. 여기서 오히려 상세가 돼버린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정서를 보면은 뭐 일단은 동아일보까지도 오늘 이재명을 공격하는 쪽으로 맞아요. 방향을 맞아요. 잡았던데 네. 사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재판을 회피하는 민주당에서 더 분노하겠냐 아니면 대법원과 여기에 반사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어떤 보수 후보들한테 더 네. 분노하겠냐. 그러니까요. 이거 제가 굳이 답을 해야 됩니까 이거? 제가 이게 사적인 기준이라 네. 그냥 개인적인 견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대선이 됐든 총선이 됐든 선거할 때요. 제가 이제 전형적으로 이렇게 표심이 어떻게 되는가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청주에 계신 저희 부모님, 오, 네. 충청도 이 대충 굉장히 정확하시거든요. 네. 근데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법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을 때, 판결 이후에 야 저거는 아닌 것 같다. 음. 네. 바로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러면 표심에 영향이 없다는 거고 또 제 주변에 정치에 이렇게 관심이 진짜 없는데 뭐 IT 그러니까 약간 비즈니스 쪽에 종사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분들의 얘기를 좀 들었거든. 네. 사법부가 저렇게까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저렇게 표적으로 저렇게 하는 거 저건 좀 심한데? 뭐야 저거? 그러니까 이런 여론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저는 아까 5% 정도 김종대 전 의원님 보셨잖아요. 맞아요. 네.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것도 많다. 음. 거의 영향이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어제 그 지인을 한 명 만났는데 일부러 만났어요. 중도 보수 성향의 네, 윤석열은 잘못했다. 탄핵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재명은 싫다. 이 생각을 쭉 해오던 지인이었는데 일부러 제가 어제 밥을 산다고 해서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얘기 안 꺼냈는데 먼저 얘기를 꺼내드렸어요. 네. 아 진짜 이재명 진짜 싫은데 나만큼 이재명 욕한 사람이 없는데 네. 이제는 뽑아줘야겠대. 아니 얼마나 심지어는 쟤네들이 얼마나 싫으면 저러는지 내가 한번 이재명을 뽑아줘야겠다라고 생각을 바꿨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러니까요. 이게 네. 대다수의 의견은 아니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분명히 존재한다고 느껴집니다. 아니, 그 힘으로 여론조사 50%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한테는 지난 2년 반 그 비호감 1위 후보라는 이게 바위처럼 버티고 있었거든요. 죽었다 깨나도 과반수가 될 수 없었는데 네. 이게 대략 보면은 헌재 탄핵 선고가 있고 나서 기류가 변하면서 이 비호감의 문턱이 낮아졌다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넘어가고 돌파하는 듯한 양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50% 넘는 지지율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건데 요건 비호감의 장벽이 낮아졌다는 뜻이에요. 네.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그래서 판짜기가 상당히 좀 통합 위주로 된다 싶을 때 이게 터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이렇게 비판적 지지층이 가세가 됐는데 맞아요. 네. 이런 세력들이 화를 내는 거죠. 네. 굉장히 화를 내지.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판이 다 짜지고 나도 이제 정권 교체 한 표. 난 사실 이재명에 대한 한 표라기보다는
정권 교체에 한 표. 음. 또 민주주의가 안정화되는데 한 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호불호를 네. 떠나가지고 뭐- 그분들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서 이게 진짜 좋은 어떤 움직임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거든요. 이게 너무 좀 극단적으로 이제 뭐 극단적으로 좀 비춰지지 않을까. 혹시나 일부 예, 유권자들에게는 예. 그래서 저희가 걱정을 지금 하죠.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좀 진행을 해봤는데 그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저희가 선지를 4개 드렸습니다. 첫 번째 선지는 즉시 탄핵, 두 번째는 대선 전 탄핵, 그 얘기는 재판을 강행하면 탄핵한다 그 얘기였고 세 번째 선지는 대선 후 탄핵, 네 번째는 탄핵 반대였는데 전체 응답자가 8,500명 정도 가량 투표를 해주셨는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것은 대선 전 탄핵. 쉽게 2번. 얘기해서 15일 날 재판을 강행하면 탄핵해야 된다는 게 응답자의 50%가 응답을 해주셨고 즉시 탄핵을 해야 된다는 의견은 47%, 그 다음에 대선 후 탄핵, 탄핵 반대는 각각 1%씩 얻었다는 점을 드리는데 물론 이제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만 풀로 해서 응답한 것이지만은 적어도 이제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있고 뭔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의 여론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서 이런 강력한 의견을 표명하고 계신다. 이런 정도는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풍이야. 물론 좀 맞으면 되죠. 좀 약간의 역풍이 있을 수 있지. 그래서 맞으면 되지. 근데 역풍은 맞고 버틸 수 있지만 그러다가 그 걱정하다 중풍 맞게 생겼거든요. 아니 근데 나는 이 아무것도 문제는 못하고 누워 있어야 되는 상황이 가끔가다 이제 역풍도 그리울 거야. 바람 한 점 없이 그냥 누워 있어야 돼. 아니, 근데 그게 그래도 중풍 걸리는 것보다 나. 후보가 있어야 역풍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워 있어야 돼. 내가 민주당 중풍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없으면 그냥 역풍도 없어. 실려 나가요. 근데 나는 이 법적인 논쟁에서 말해요. 어떤 대응이 옳으냐 하는 거는 그거는 민주당의 전략가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아, 그럼요. 거기서 법적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최적을 선택하면 돼요. 효과도 그렇죠. 따져봐야 되고. 네. 이걸 갖고 전 국민이 다 논쟁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때문이 아니라 이러다가 나라가 거덜나기 때문에. 그리고 정상적 선거에서 우리의 참정권, 우리 권리가 침해되기 제한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 힘을 내고 에너지를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사실 탄핵도 끌고 온 거라고 봅니다. 네. 일반 국민들이 그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과정에 하나하나 다 개입해가지고 뭐 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네. 그거는 우리가 그 헌법의 주체였고 주권자이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나는 일단은 굉장히 파국적 상황이 예상된다면 그걸 예방되는 행동은 적절한 시점에 적절하게 하면 된다. 그렇죠. 네. 국회는 힘이 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논의는 일단은 그쪽의 전략가들한테 맡기고 네. 네. 우리는 좀 그것보다도 다른 화를 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제야당, 시민단체 이런데 전부 다 이게 하나의 단일 대우로 목소리를 끌어낼 수 있느냐. 네. 또 거기에 참여할 것인가. 네. 이런 부분들이 며칠 사이라도 논의가 돼가지고 힘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봐요. 네. 세상 모든 일이 작용과 반작용이 있잖아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지만 이 안에서도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는 분명히 있어요. 더 결집하고 있고 중도층도 약간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 보이고 또 하나 김문수 후보 눈빛이 달라졌어요. 거기도 단일화 의지가 파기환송됐어. 그래요. 단일화 의지가 나도 되는 거 아니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와 함께. 아니, 오늘 거기 진짜 단일화 의지 파기환송됐어 진짜 지금. 분위기 묘하더라고. 한덕수 맞다. 나 세 번이나 그렇죠. 연락했는데 그러니까 김문수 쪽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너무 좀 이어서 좀 해보면은 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한덕수만 단일화 대상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준석까지 꺼내면서 원샷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 천천히 하자 이런 얘기고 가급적 모든 분들이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당내 세력 중에 상당수가 빨리 한덕수랑 단일화해라. 이런 얘기에 선을 그어버린 거거든요, 지금요. 선을 그어버렸는데 지금 양상을 보면은 이제 김문수가 아이돌이 되고 한덕수가 백댄서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무대 꾸미기가 들어갔는데 네. 근데 김문수는 나는 솔로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백댄서가 꼭 필요하냐? 나는 보컬로 채우겠다 이 무대를. 그렇지. 이렇게 된 거거든 지금 사연이. 근데 이제 백댄서로 오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무대 위에 설지 안 설지는 모르겠는데 네.
지금 김문수 쪽은 이미 당을 거의 장악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본인의 김문수 당으로 만들어가고 있으면서 단일화 세력들이 이제 다소 네. 그 배제되거나 밀려나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통령 후보의 결정에 지금 거스르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 그럼 한덕수 저번에 헌법재판관 지명이 아니라 발표였다고 했던 것처럼 출마가 아니라 그냥 출마 발표라니까. 발표였다. 출마 선언이 아니라 그냥 아니, 정견 발표였다. 이렇게 바꾸려나? 김문수의 결기를 볼 수 있는 게 속보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쉽게 얘기해 대선 후보가 됐기 때문에 비대위원장 원내대표보다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권상동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7시에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 의원총회를 수집해놨어요. 그 얘기는 뭐냐? 빨리 단일화하자 이런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네. 선제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방해하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내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둬. 가만 안 둬. 이 얘기 한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저는 네. 그런 움직임이 이거는 그냥 단일화 학시. 학시. 단일화 어디 학시. 조희대 예. 대법원장을 비롯한 이 지금 네. 대법원의 파기환송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따른 어떤 좀 큰 기대를 이제는 김문수 후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변수를 예상을 못했던 걸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이 만약에 사법부의 이런 대놓고 선거 개입하는 게 만약에 현실화가 되면은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 자체가 성공을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사법 쿠데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사법 쿠데타가 성공을 한다면은 그냥 앉아서 대통령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 기대를 김문수가 하기 시작을 했다.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한덕수와의 뭐 단일화 시너지 이건 됐고 가만히 이 판에서 잘만 좀 있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판결 선고 때까지 좀 기다려봐야지. 그렇죠. 벌써 무슨 단일화야. 아니, 그런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네.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는데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은 처음에 한덕수 대망론을 띄울 때 그 주로 찐윤들이 띄웠잖아요. 맞아요. 네. 이것도 참 미스테리예요. 왜 한덕수를 찐윤이 띄웠을까? 네. 이것도 미스테리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논 거는 뭐냐면은 한덕수가 중도층 표를 그래도 담은 얼마라도 가져올 것이다. 네. 아 그렇죠. 예. 이것 때문에 띄운 겁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중도층 표 가져오면 국민의힘 후보들은 그걸 못 하니까 이걸 합치어 가지고 뭘 하나 크게 만들어 보자. 이게 빅텐트론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막상 보니까 이 텐트가 찢어진 텐트요. 빈 텐트요. 빈텐트요. 빈 텐트. 황수바람 불어 들어와. 그렇죠. 이래가지고 이게 텐트로서의 효용 가치가 의문이 된 거예요. 즉 한덕수가 중도층 표를 거의 못 가져오고 국민의힘 표를 같이 나눠 먹고 갈라먹는 영토 전쟁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은 뭡니까? 밖에 나가서 자연산으로 좀 어떻게 해보라 그러니까 안에 가두리 양식장 들어와가지고 같이 사료 먹고 앉아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네. 그래가지고 이 효과가 반감이 된 거예요. 네. 그게 오늘날 저기에서 별로 아름답지 못한 단일화 논의로 가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한덕수는 이미 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어떻게든 기어 들어가야 됩니다. 맞아요. 네. 국민의힘으로. 오호. 이러면서 이제 선거 비용은 버카로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버카는 안 되지. 되고. 안 되지. 제가 그때 김현장 버카로 못 하잖아요. 경영팀에서 그랬잖아요. 네. 한덕수는 안 나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후보 등록 네. 마감일이 5월 11일이거든요. 6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까지 네. 어떻게든 단일화 해야 돼요. 맞아. 예. 왜냐하면 그 마감 시한 지나고 나서는 돈이 아니 왜냐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TV 온라인 광고해야죠. 유세차 돌려야지. 그럼요. 선거 보조원들 돈 줘야지. 하루에 수억 원씩 깨집니다 이 돈. 사무실 네. 내고 그러니까 초기에요. 사무실 내고 대형 플랜카드 내걸고 차량 계약 이때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 맞아요. 그래가지고 수억 나도 들어가. 선거를 뭐 지역에서 해봤지만 그러니까네. 초기에 돈 깨지는 그 느낌이 야 마지막까지나 이거 실탄 안 떨어지고 할 수 있을까? 그런 느낌. 대부분 초반이야. 네. 대부분 반기문 초반. 전 유엔 사무총재 거기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나갔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당내 선거 경선 돈 다 내가면서 날려진 것만 3억 내고 지금 김문수는 1등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무임승차하겠다고? 그렇죠. 제가 그래서 항상 그 김문수 후보한테 지금 조언하고 있는 게 후레자 3배설.
뒤에 들어왔으니 3배 9억 내라. 후레자 3배는 국룰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안독수. 그러니까 9억 들어오고 싶으면 9억 내라. 그리고 두 분의 이제 옥신각신이 약간 좀 이렇게 재밌어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한덕수 캠프에 누가 있냐? 박근혜 정부에서 초대 정무수석을 한 이정현 전 의원이 있고, 그리고 김문수 캠프에 누가 있냐? 박근혜 정부 중반에 정무수석을 한 김재원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 정무수석들끼리 팍 터지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네. 뭐 참신성이 없네. 이게 차라리 윤지원 기자를 영입하든가. 좀. 가만히 있는 이름이 같아서? 가만히 있는 유 기자는 네. 아니 이게 사람을 꿔줘야 될 판이요 지금. 그만큼 인재가 없다는 만들려면,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그래야 될 판인데. 이걸 김진 그 중앙일보 전 논설위원 네. 늙은 거북이들의 집합소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 갈라파고스 달릴 사람이 얘기하면서, 없다. 네. 완전히 그렇죠. 네, 고립된. 좀 나는 말이요 단일화 문제 갖고 김문수 한덕수 저래 얘기하는 거 보면 저렇게 한가한가? 벼랑 끝에 지금 매달려 있는 두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올라가네, 네가 먼저 올라가네. 지금 다 떨어져 죽을 판인데 그런 얘기 하는 거 보면은 네. 본인들이 벼랑 끝에 있다는 걸 알고 있나? 또는 믿는 구성, 민동기 평론가가 얘기한 대로 그거 믿고 있는 건가? 난 좀 헷갈려 이게. 에? 둘 다 나올 가능성 없어요? 제가 봤을 때 한덕수 후보는 드롭합니까 무조건 돈 들면. 네. 돈 때문에? 11일까지 저거 안 되면은 모르겠습니다. 한덕수 후보 어떻게 쪽이 우리가 아니라 모금통이라도 좀 해주면 안 될까? 국힘 중진이라든가 친윤이라든가 아크로비스타 쪽에서 뭔가 액션을 취할 가능성은 있겠죠. 네. 그런 상황이고 지훈님이 네 분 휴일에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하시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가회동 한문 선생님도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오늘 너무나 많은 분들 성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빈집털이 굉장히 좋았어요. 달콤해. 달콤해. 특별 방송. 형님 어떻게 소고기 5분어치 남아 있어? 10분어치 남아 있어 형님? 5분 정도 더 해주셔야 돼요 소고기. 아니 이제 곱창도 좀 해봐. 맨날 소고기이시고.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소고기 곱창 먹다가 모시겠습니다. 네. 양대창. 이후에 먹는 걸로 하고 10분 더 해요. 아니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가 저는 본인은 이제 시간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슬슬 과거의 행적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가장 큰 내용은 최근에 뭐였냐면 그 2020년에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정광훈 목소가 구속이 됐었는데 그때 석방을 요구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김문수의 영상이 최근에 이제 공개가 됐는데 어떤 워딩을 했냐 그 사랑제일교회 현장 예배를 참석해가지고 정광훈 목사가 계셨더라면 우리는 아프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울먹였다는데 이분의 진 면모가 슬슬 또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최근에 라디오 인터뷰를 몇 번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전광훈 씨랑 관계라든가 이런 걸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약간 거리를 두는 듯한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영상을 제가 봤어요 또.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와 있죠, 그죠? 너무 처절하게 우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거의 뭐 그때 2020년쯤에는 한 몸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진짜로 찐으로 우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는 거 이거 오래 못 간다 제가 봤을 때. 네. 아니 정광훈 목사가 김문수가 나중에 대통령 돼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죠. 그렇죠. 아 그래요? 네. 예. 그다음에 사랑제일교회도 같이 이제 목자와 신도 사이였을 뿐만 아니라 네. 자유통일당 창당에도 둘이 다 같이 관여돼 있고 이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거의 어떤 그 정치적으로 한 몸같이 움직였었다. 네. 그러다가 훗날 이제 국민의힘으로 복당하고 장관되고 이러면서 조금 마치 거리가 있고 남남인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김문수 후보 아킬레스건은 누구보다 김종대 의원님이 잘하시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자신감이 제가 이렇게까지 자신감이 올라와? 야, 갑자기 키가 커졌어. 사실은 변절한 진보는 정통 진보가 응징해야 돼. 김문수의 과거를 누가 눈빛이 제일 많이 달라졌어. 알고 있겠습니까? 네. 누가 진보 정당만큼 이 사람을 뼛속 깊이 그러니까. 네. 아는 존재가 있을까? 더군다나 저기 맨날 회고록에 심상정 등장하던데. 맞아요. 네.
그래서 저기 모든 김문수의 팩트 체크는 진보 정당이 해줘야 돼요. 정통 진보가 변절한 진보를 응징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아, 응징하시겠다. 아이 아이고 내가 기억 좀 해볼래요 좀. 방금 무슨 소리야? 70년대 구로공단에서 시작해서 86년 5.3 사태까지. 그 누가 다 그 아니 역사를. 그걸 되게 낯설었던 게 신문 조선일보가 발행했더라고요. 네. 보니까 좀 보는데 아우 좌파 김문수를 너무 심도 깊게 조명을 해놨어요. 역사적인 노동운동가로 포장을 해놨던지 보니까. 거기서 네. 끝나요. 어? 역사적인 노동운동가에서 끝. 그 뒤로 어떻게 했는지는 안 써. 아니 그러니까. 그런 예. 그리고 저기 사실 민주노총의 주력이 금속노조잖아요. 그렇죠. 그 심상정 의원도 금속노조 출신이거든요. 그 사무처장 출신이고 그쪽에서 잔뼈가 굵은 거 이게 산파 역할을 한 게 김문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날 있는데 이번에 진보정당 민노총 다 나서셔가지고 김문수의 역사를 다 그냥 이 국민들 알 권리를 올라오기만 다 해라. 네. 충족을 시키는 얼마나 건데. 빨겠는지 밝혀라. 그러니까 네.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나 빨개는지. 아니 이 사람은 빨강 중에 빨강이셨어. 이 김문수는 무장봉기론자였어. 그래요? 그럼 민주노총이 지지 선언하면 어때요? 아니 민주노총이 지지 선언해. 그래도 우리 그 원로로서 노동운동계 원로로서 민주노총이 지지하면 그럼 이제 보수 극우 유권자들은 이제 씨 멘붕 오는 거지. 멘붕 오는 거지 이제. 캐치프레이즈 그러니까 정강훈 씨 함께 지지합시다. 아니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정광훈 목사가 본인은 자유통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요건이 안 되는 건 우리 국민들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변수라고 한다면은 김문수의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자유통일당이 결국 나서게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고 그러면서 윤 어게인까지 같이 끌고 오느냐 이런 상황적 맥락들이 굉장히 이렇게 주시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그 윤지원 기자가 오늘 온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 정치에 종교가 개입하는 행위들을 취재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정광훈 목사 아직도 광화문 집회 계속 열고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 박탈됐는데도 이제 지금 해당 판결을 부정하면서 대선 그렇죠. 출마 이제 네. 선언하기도 했고. 근데 어쨌든 지금 경찰의 내란 선동으로 피의자 입건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곧 이제 이 혐의 적용을 이제 예비하고 있는 더 예비하고 단계인데, 있는 단계여서 아마도 이 광화문 집회는 사실상 축소될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손현보 목사의 경우는 이번에 그 탄핵되고 나서 윤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완전히 모든 집회를 취소했어요. 네, 그래서 완전히 중단된 상태고 그때 당시에 조선일보에서 바로 인터뷰를 가서 손현보한테 수용을 할지 여부를 물었는데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좀 웃기죠. 손현보가 수용할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탄핵 그 대법원 판결을. 그렇죠. 근데 그때 네. 수용한다고 했고 헌재 결정에 대해서 바로 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집회를 모두 다 중단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동향이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취재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근데 손현보 목사 얘기 들어봤더니 지금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어디 전국 맞아요. 팔도 다닌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목회에 집중하시고 주중에는 이 호남에 가서 호남에 호남만 가서 50일의 기적이라는 이름 하에 그 호남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 주장에 따르면 호남 유권자의 한 30몇 %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적이 있대요. 과거에 그 어떤 시점에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다시 설득하고 그리고 이재명의 어떤 이런 돈 이재명 주문들을 알리겠다. 예를 그런 들면, 것들을 알리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유권자를 만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목회자가 그 평일에는 정치 운동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보면은 주말에는 종교 목사니까 당연히 종교 활동을 하는 건데 이런 정치 활동을 노골적으로 하는 거는 이게 법으로 금지할 수는 없지만 이상한 거 아닙니까? 법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이게 선거 180일 전에는 사전 선거 운동 조항이 있기 때문에 네. 누군가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하면은 선거 운동이거든요. 당선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크게 걸립니다. 그래요? 예. 네. 사전 선거 운동.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뭔가 법망을 피하기 위한 장치가 있겠지.
음성적이거나 뭐 종교 활동을 가정한다거나 뭐 그렇거나. 근데 어쨌든지 간에 뭐 광주가 보통군 지역입니까? 그런 거 그렇죠. 눈에 띄면 다 신고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괜히 또 전과자 되지 마시고 네. 조금 본인 보신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권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전광훈은 뭐 전국적 유명 인사였는데 그 전에도 소년보라는 사람은 이번에 탄핵 정국을 통해서 유명해졌는데 그렇죠. 결국 이 사람이 전국적으로 진명도를 얻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하는 바가 어떤 겁니까? 이 목표하는 바는 굉장히 분명하게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제 막아내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을 예, 막겠다.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이 반대하는 것, 예,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제 1의 목표인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약간 논리적으로 굉장히 엉성해요.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돼서 친동성애가 되면 그게 이제 교육 현장이나 이런 데서 친동성애 같은 논리가 이제 많이 전파가 되면 교회가 위축이 돼서 결국 교회가 탄압을 받는다. 예. 그래서 그게 또 이제 공산화다. 뭐 이렇게까지 또 갑자기 이어지는 공산화로 가는구나. 네. 그런 좀 엉성한 논리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규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자들은 좀 거기에 이제 동화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제 주시했던 것은 그런 신자들의 반응이 아니라 소년보 목사의 집회를 가면 실제로 젊은 대학생들, 굉장히 좋은 대학교 맞아요. 네. 이런 이제 잠바를 입고 있는 좋은 그런 대학생들 혹은 이제 강남형 중장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 집회는 그 집회 자체가 굉장히 잔치집 분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막 이렇게 음식도 나눠주고 예. 뭐 트로트도 틀고 막 이렇게 해서 정말 그냥 그걸 즐기려고 하는 70대 뭐 이런 분들이 많다면 소년보 목사는 좀 찐 그 구구들이 많은 거예요. 사상적으로 완벽하게 사상적으로. 무장한. 예, 네. 정말로 내가 피해자 의식을 갖고 있는 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이재명을 이제 반대하는 걸 부르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집회는 언제라도 다시 한번 또 결집이 돼서 집결이 돼서 네. 분출이 될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근데 그런 것도 있나요? 요즘 기독교의 교세라는 게 약간 친도를 확장하기 어려운 국면에 있다 그럼요. 보니까 네. 정치 활동을 통해서 다른 식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네. 이런 것도 좀 있는 거예요? 네, 거의 지금 신자 수가 지금 현재 한 20%로 알고 있는데 전체 인구에 그게 이제 2050년에 10%까지 이제 굉장히 급감한다고도 알고 미래를 있어요. 예고해 보면. 네. 그리고 뭐 신학교에 거의 이제 목사 지망생들이 안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 이제 교세 하락 때문에 이제 외부에서 이제 어떤 증오 정치를 통해서 이제 그 내부를 좀 결집시키려고 하는 그런 네. 류의 목적도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베스트님이 슈퍼챗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뒤집힌 마우스님은 어이가 없고 화는 나지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투표 날까지 갑니다. 하면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그 김문수 선거 얘기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여하간 그 뭐 경선 기간을 거쳐가지고 김문수를 지난주에 후보로 확정을 했는데 같이 선거를 뛰었던 사람들이 김문수를 선뜻 안 도와줍니다. 한동훈한테 선대위원장 하라고 했더니 답이 없고 예의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오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개판이라고 봅니다. 이건 사람판이 아니요. 지금 뭐 정권이 경각에 달렸고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네. 그러면서 그 와중에 대선 이후에 당권을 벌써 염두에 둔 사실 판짜기, 네. 줄 세우기, 이런 식의 어떤 그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저 대선에서 망하는 길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모든 확장성의 가능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보면은 이제 여전히 김문수라는 정말 상대하기 쉬운 후보를 민주당은 만났다. 사실 한동훈이라면 약간 까다로운 점이 있었어요. 우선 계엄에 반대했고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가 좀 어려워요. 어렵죠. 그다음에 이제 집중적으로 사법 리스크를 물고 들어온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약간 보수 내지는 중간층이 또 이걸 어떻게 볼까, 중도층이 이런 걸 신경을 쓸 게 많았는데 김문수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오로지 제가 보기에는 내란의 연장, 네. 또 완성입니다, 사실상. 그러면은 이거는 훨씬 더 상대하기가 분명하고, 네. 그다음에 김문수 자체가 뭐랄까 이런데 대선 TV 토론에 나올 만한 인물이 안 됩니다. 그건 제가 잘 알아요. 네. 만약 후보로 최종 후보로 확정이 돼서 단일화에서 뭐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김문수 후보가 토론에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뭐 판판이 깨질 것 같아요. 한덕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예. 네,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대 이재명 쿠더예요. 그게 이번에 김문수 후보를 통해 가지고 더 굳어진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이제 개 끌고 한강 나간 것도 아주 네. 좋은 거예요. 네, 그것도. 저는 조이대 대 이재명 싸움이라고 봅니다. 저는. 조이대 대 이재명 아니, 싸움이다. 그러니까 조희대 개인의 결심이냐. 음. 그런데 나는 조금 더 상위 차원의 설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건 맞아요. 예. 이제 거기에 영향권에 있는 걸로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법 카르텔을 추상적으로만 이해하셨다가 요즘은 법관이 이런 존재구나. 네. 이런 게 대법을 꼭지점으로 해가지고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구나. 이걸 또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도 네. 돼요. 그렇죠. 예, 이게 바로 사법 카르텔이다. 네. 수십 년간 이게 축적된 카르텔이라는 거. 그런 걸 보면 역시 보면은 이런 데서 그 3월 9일 날 왜 윤석열이 구치소에서 나오면 양승태를 얘기하고 대법관들을 거명했는지 이런 게 좀 네.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네. 반드시 정권 교체해서 조이대는 나중에 아주 엄벌 조이대. 요런 얘기가 아주 엄중 처벌 조이대. 아니 그러니까 나 별로 할 말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저 베베 꼬는 말투 있잖아. 네. 요런 것도 하나 기술로 좀 우리가 참고해야 된다고. 할 말 없을 땐 저렇게 나가는 게 좋아. 아니, 내가 나갈까요? 이걸 끝으로 하나 얘기하면은 개싸움은 내가 전문입니다. 예를 들면 선대위원장을 위촉을 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본인 통화는 제대로 해보고 의사 정도는 부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한동훈 후보 측에서 예의 없다고 하는 것도 봤더니 그 전화기가 꺼져 있었는데 연락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발표를 하다 보니까 그 커뮤니케이션에 오류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전화기를 왜 꺼놨을까? 전화 받기 싫게. 아니 그러면 꺼버리나 그 동네는? 아니 그것도 그렇고 갑자기 이번에 홍준표 후보도 네. 일찌감치 탈락을 했지만은 그 정계 은퇴를 하겠다고 말은 했는데 갑자기 미국에 가면서 인생 산막을 설계한다고 하니까 또 헛된 꿈을 또 안고 가는 게 아닌 건지 예를 들면 이런 시나리오잖아요. 지금 한동훈이나 홍준표의 안철수한테 놓인 시나리오는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더라도 사법부가 재판을 정지하지 않고 판결을 내려버리면 결국은 대통령에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선거가 열리면 나한테 기회가 있다 이런 망상을 하는 게 아닌지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보고, 그러니까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이라기보다는 그 꿈을 꿀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보고, 그러면 대선 끝나고 뭐 민주당하고 이재명 후보 지금 후보는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막 그건 가능성 아니,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후유증이 왜 남느냐? 저렇게 당이 어려우면은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좀 단결하게 돼 있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오히려 아니거든. 네. 그게 왜 그러냐? 어떤 신령과 소신의 경쟁이 아니라 네. 자뻑 경쟁이었어. 경선 자체가. 네. 자기 과시 경쟁이었다고. 그러다 그 떨어지면 자존감이 자기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은 사고의 99%가 거기서 놀아요. 그러니까 그 떨어지면 삐지고 네. 전화기 꺼버려요. 아. 전화기 꺼버려. 주로 꺼버리더라고. 어. 홍준표도 끄고 한동훈도 끄고 전화기가 뭔 죄가 있습니까? 네. 왜 그걸 끄고 지랄입니까? 알겠습니다.